지난 시간에 이제 그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람다 표현식을 이제 배우고 나면 간결하게 프로그램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함수형 프로그램을 안 해도,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을 몰라도 프로그램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람다 표현식을 쓸 줄 알면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번거롭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프로그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그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고차 함수를 정의할 때 이제 매개 변수 타입 또는 반환 타입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근데 이 인터페이스를 내가 직접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은 라이브러리에 웬만한 게 다 있어요. 범용 함성 인터페이스도 있고 원시 타입 전용도 있으니까 직접 그걸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타입으로 쓰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만났던 도기, 캐티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 쓰다 보면은 또 유용한 이런 디폴트 메소드나 스태틱 메소드 있으니까 더 유용하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는 뭐가 안 되냐면은 기존에 정의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못해요. 그러면 기존에 정의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정의하고 싶으면은 그 함수를 호출하는 람다 표현식을 작성을 해야 돼요. 람다 표현식을. 그러면 뭐 이런 거지. 내가 void fun int x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얘를 전달하는 람다 표현식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떤 걸 받아서 fun x를 호출하는. 그러니까 이 자체를 fun 해가지고 뭔가 전달은 안 되고,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C에서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자바에서 뭘 도입했냐면은 메소드 참조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를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메소드 참조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참조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맨 마지막 거는 거의 안 쓰이고 세 가지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x를 전달해서 println 함수를 부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system out 땡땡 println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람다 표현식은 println이 매개 변수로 뭘 받아? 뭔가 하나를 받겠지. 그 하나 받은 거를 이제 출력해주는 그런 람다 표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형태는, 그러니까 요 형태는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요 형태는 오브젝트 레퍼런스의 인스턴트 메소드를 부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 개를 받는 파워라는 함수를 부르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math 땡땡 power. 그러면 쟤는 두 개를 인자를 받아서 파워 함수를 불러주는, 그 인자로 불러주는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 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도 인스턴스 메소드를 부를 수 있는데, 이제 compare to를 부르는 걸 부르고 싶다. x가 이제 앞에 게 기준이 돼서 y를 인자로 넘기는 걸 부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참조로 이런 애들을 조금 간결하게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더 간결하게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일반 메소드만 메소드 참조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작성할 수 있냐면 생성자를 부르는 것도 메소드 참조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자를 참조하는 건 뭘로 쓰냐면은 class name 땡땡 new라는 걸 이용해서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땡땡 new 하면은 했는데 이렇게 create string builder apply 32를 하면은 32 인자를 줘 가지고 스트링 빌더를 하나 생성해 주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new를 이용해 가지고도 생성자를 부르는 거 호출할 수가 있고 배열도 new를 이용해 가지고 참조해 가지고 그 생성하는 거를 람다 표현식 작성하는 것을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메소 참조, 생성자 참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자나 생성하는 거를 조금 더 객체를 생성하는 거나 배열 생성하는 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그 함수를 반환해주는 스태틱 함수들이 또 많이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됐어요. 스태틱 함수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비교자를 만들고 싶은데 이름을 비교하는 걸 만들고 싶으면은 내가 람다 표현식을 막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작성하지 않고 compare to comparing이라는 스태틱한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나는 뭘 줘요? 내가 뭘 이용해서 비교하고 싶은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getName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비교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스태틱 함수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또 번잡하니까 여기를 또 뭘로 쓸 수 있어요? 메소드 참조하는 걸로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getName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비교 함수를 만들어줘서 이제 소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소트는 학생 이름을 가지고 정렬을 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태틱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이런 또 디폴트 함수까지 해가지고 뭐 역순으로도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좀 관심 있는 사람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고차 함수들을 우리가 그 람다 표현식을 내가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람다 표현식을 내가 작성해야 될 때 나 대신에 작성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 반복문 작성하는 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면은 기존에는 그 for each form이나 전투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작성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5가 오면서는 뭐가 도입되냐면 for each 포문이 들어온 거죠. 이 for each 포문은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거에 신테틱 슈거입니다. 간결하게 바꿔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이거 대신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for each라고 해가지고 요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마다 그 요소에 대해서 요거를 적용시켜라. 그러면 쭉 출력을 해주겠죠. 줄 단위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직접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부 반복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 반복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내부 반복에서 하면서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때 뭘 이용해 전달해요?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 반복하면서 매번 그 함수에다가 그 요소를 적용해서 뭔가 반복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방법이고 요게 조금 더 발전한 게 뭐가 되겠어요? 스트림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예요.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내부 반복을 이용해서 이제 복합 계산을 해주게 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블럭 람다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고 싶으면은 요 안에 있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고 이 함수를 부르는 형태로 만들고 근데 이렇게 부를 바에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뭘 이용할 수 있어요? 메소 참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 람다는 작성하지 마세요. 그럼 블럭 람다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몸체에 있는 내용을 별도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별도 함수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뭘 할 수 있어요? 메소드 참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더 간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람다에서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블럭 람다를 작성하지 마라. 그럼 블럭 람다를 필요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프로그래밍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람다 표현식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고요. 스트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소개만 하고 나머지는 목요일 날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돼 가지고 이 함수형 프로그램이 이제 있으니까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조금 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만든 게 스트림 라이브러리입니다. 스트림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집단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부 반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집단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수 데이터에서 단일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학생이 여러 명인데 평균을 뭔가 낸다든지 뭐 등등 그런 게 이제 집단 연산인데 그 집단 연산을 내부 반복을 이용해서 해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 컬렉션들 자료 구조를 리스트나 배열이나 스택이나 뭐 기타 등등 자료 구조를 먼저 뭘로 바꿔야 돼요? 스트림으로 바꿔야 돼요. 스트림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연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연산에 뭐가 있냐면 맵, 필터, 디스팅트, 소티드 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맵과 필터예요.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전체 요소들을 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 맞는 애들만 갖고 내가 뭔가 계산을 하겠다. 그리고 계산할 때 계산 결과를 뭘로 바꿀 수도 있고 계산 결과를 바꾸기 전에 필터하기 전에 내 데이터들을 어떤 애로 바꾼 다음에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맵과 필터를 이용해서 바꾸고요. 그 다음에는 reduce, sum, count, max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연산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스트림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연산을 한 다음에 원래는 목적은 집단 연산을 통해서 어떤 값을 추출하는 건데 뭘 할 수 있냐면 컬렉트를 통해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새로운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컬렉션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받아서 여학생만 구성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 학생들만 받아가지고 F 학점을 받은 애들만 걸러낼 수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게 스트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라이브의 주요 특징은 요소를 보관하지 않으며 원본 데이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림으로 바꿔서 뭘 처리하고 나서 끝났으면 원래 리스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무한 요소를 지원해줘요.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내부 반복을 이용하는 거고요. 내부 반복을 이용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얘한테 알려줘야 돼. 스트림 라이브러리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 스트림 라이브러리에 알려주기 위해서 뭘 이용해요?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함수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인데 병행 처리를 지원해 줍니다. 병행 처리라는 건 이제 멀티코어가 있으면 멀티코어를 다 활용할 수 있게 CPU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거 되게 편리한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병행 처리한다고 모두 속도가 향상되는 건 아니에요. 병행 처리한다는 건 100개가 있으면 25개씩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눠가지고 처리를 해요. 한 코어에서 25개씩. 코어가 4개예요. 그럼 100개가 있어. 그럼 25개씩 나눠서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나눠서 처리한 거를 결합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를 주게 돼요. 그러면 나누는 비용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그 나눠진 결과를 결합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나누는 비용, 결합하는 비용 때문에 무조건 병행 처리한다고 빨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병행 처리했을 때의 결과는 뭐에 많이 좌우될까? 하는 일도 좌우되겠지만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좌우가 돼요. 병행 처리하는데 내 CPU는 멀티코어가 아니야.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거는 막 8코어야. 그럼 성능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건 또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최종 연산을 할 때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겠고, 지연 연산을 지원합니다. 지연 연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양한 최적화를 한다는 거예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봐요. 그리고 요소 간의 순서를 유지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많이 한 거고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필터 A 점 필터 B 하는 거랑 필터 A and B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좋을까요? 필터 A 점 필터 B면 A 조건이 맞는 걸 다 걸러낸 다음에 거기서 또 B 맞는 거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 A and B는 매번 이 요소가 A와 B가 만족하는지 다 보는 거예요. 비슷한가? 상황에 따라 다른가? 이것도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필터 A로 다 걸러. 그러니까 필터 A 조건이 단순하면 필터 A로 걸르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러면 B를 적용하는 애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필터 A and B는 어차피 다 A and B를 다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find first라는 게 있죠. 그러면 find first는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찾기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필터를 하는데 다 해보고 찾는 게 아니라 필터 하면서 하나 찾았어. 만족하는 애를. 그럼 끝나. 그럼 나머지 애들은 검사 안 한 거죠. 그래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all 매치를 해요. all 매치는 다 만족을 해야 돼. 모든 애가. 근데 all 매치는 모든 애인데 만족하지 않는 애가 하나 만났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를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고급 프로그래머가 자바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반복문들을 만든 다음에 이 반복문들을 스트림 라이브러리로 바꿔보세요. 그거를 자주 하다 보면은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복문을 안 만들고 바로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몇 번 해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편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애들 중에 홀수인 애들 고르고, 홀수인 애들 골라요. 그 다음에 홀수인 애들을 제곱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제곱된 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방법이면 이런 방법으로 프로그램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반복문에 대해서 홀수인 애를 찾아내고 홀수인 애에서 제곱을 한 다음에 썸에다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스트림 라이브러리로 바꾼다. 그러면 처음에 요
컬렉션을 뭘로 바꿔야 돼? 스트림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모든 컬렉션들마다 무슨 메소드가 있냐면 스트림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바 자료 구조들 보면은 그래서 스트림을 부르면 스트림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중간 연산들을 해야 되잖아요. 중간 연산들. 그러면 홀수인 애들만 걸러내야 되겠죠. 그 홀수인 애를 걸릴 때는 뭐래요? 필터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필터에다 뭘 줘요? 프리디케이트 함수를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 모두 2 equal 1이라는 조건을 주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5, 4, 3, 2, 1이라는 애가 필터에 걸리면 뭐만 남아요? 5, 3, 1만 남아요. 근데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n제곱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맵을 n을 n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5, 3, 1을 뭘로 바꿔요? 25, 9, 1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duce는 이 나머지를 가지고 최종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 reduce는 초기 값이 0이고 얘를 0과 25를 더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와 9를 더하고 그 결과와 1을 더해요. 그러면 최종적인 값은 3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이제 stream libra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문을 작성했던 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stream library입니다. 그래서 stream library는 뭐만 알면 돼요? filter, map, reduce, collect 요 네 가지만 알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와 맵에는 뭘 전달해요? 함수, 람다 표현식 전달해 가지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필터하고 싶은지, 맵은 이 값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얘는 뭐라는 걸까? 이 필터는 뭐라는 거예요? S렌스가 4보다 큰 애들만 고르는 거죠. 길이가 4보다 큰 애들. 카운트라는 최종 연산은 뭘 해준 건가? 저 필터를 통과한 애들의 개수를 주는 거겠죠? 그러면 monkey, zebra, tiger, elephant 4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리스트니까 stream을 썼고요. 요 s는 이제 뭐냐면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을 문자들의 stream으로 바꿔주는 게 카스라는 요건데 얘가 조금 기억해 둘 게 캐릭터 스트림이 아니라 인트 스트림이에요. 정수 스트림이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아니에요. 근데 뭐 인트 스트림으로 바꾼 다음에 요건 뭐라는 거예요? 요 C가 그 문자들이 A, I, O, U의 not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1이면 A, I, O, U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필터 하는 거예요? 뭐만 통과되겠죠. 그러면 얘는 뭘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요 문자에는 뭘 찾아줘요? 모음의 개수. 소문자로 되어 있는 모음의 개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distinct count예요. distinct라는 중간 연산은 중복된 걸 걸러줘요. 그러니까 필터를 해주는데 뭘 필터를 해줘요? 중복된 애는 다 빼줘요. 그래서 카운트를 해줘요.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복된 애들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그거 한 다음에 얘랑 뭐랑 비교하면 돼? 원래 리스트의 렌스랑 비교했는데 달라. 그러면 중복된 요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같으면 중복된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 라이브러리가 어떤 애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잘 쓰시면 되게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물론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면은 오히려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저걸 왜 스트림을 썼지? 그냥 일반 반복 쓰는 게 낫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렇게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성됐던 반복문들을 방학 때
다 스트림 라이브러리 한 번씩 바꿔보세요. 그러면 스트림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파워풀인지,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